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황보선입니다. 요즘 과상화폐 열풍, 광풍이 더 맞는 표현이겠죠? 정부는 이 가상화폐가 화폐가 아니라 자산이고 또 세금도 물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가상화폐 주요 투자자들은 2030 젊은 층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승부를 가른 표심이라서 이제 이들의 민심을 코인 민심, 코인 표심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여야 모두 법, 제도 정비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 법안 발의한 여야 의원 김병욱 의원과 이주환 의원의 얘기 잠시 뒤에 듣겠습니다.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 아침 시작합니다. 자, 코로나 4차 대유행 우려 계속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또 학원발 집단 감염도 많았죠. 그래서 교육당국이 서울 지역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학교와 학원 방역도 한층 강화되는 거죠. 자,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조명현 과장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조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최근 들어서 그 학원발 집단 감염 많았었는데 특히 대구 전주에서 많았죠? 네. 예,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학교에서 그동안에 발생했던 사례들은 이렇게 가까이 있는 친구, 옆에 있는 친구가 한 명, 두 명 이렇게 발생한 경우는 있었어도 이렇게 집단으로 발생한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히 이 경우를 대비해서 집중 전공기관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교육부에서 집중 방역기관 운영하고 있죠? 네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방역 당국이나 전문가들하고 계속 이 개학 이후에 상황이 어떤지를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의견을 듣고 있는데 그분들의 말씀이 이제 대략적으로 이런 겁니다. 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자. 이것이 지난 1년을 경험해 볼 때 학교에서 아이들이 등교 수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주셔서 저희들이 집중 방역 기간은 이제 3주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이제 3주간 특별 방역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자, 이 기간에 뭐 어린이날도 끼어 있고 또 어버이날도 끼어 있고 가족들이 네네. 또 많이 만날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좀 봐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일선 학교들에서요. 자, 권장하는 5대 준수 사항이 있다고 하던데 그게 뭡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을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손을 씻자. 개인 간 거리두기는 충분하게 유지하자. 그리고 증상이 있거나 뭐 감염 우려가 있으면 검사를 받자. 밀폐됐거나 밀집된 시설은 이용하지 않기. 그리고 이제 식사는 지정된 장소에서 조용히 하자. 이렇게 5가지를 저희들이 기본 원칙으로 정리해서 지금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학교에 아이들에게 지금 안내하고 그렇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을 확실히 지키자 이거네요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렇더라도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요, 그 학생들이 또 이동 수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마스크는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까? 대체적으로 마스크를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역학조사관이 가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는데 이제 일부 학교가 집단으로 발생했던 학교에서 일부 마스크를 소홀히 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확산이 된 거거든요. 대부분 학교는 잘 지키고 있고 또 많은 학교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지금 선생님들이 철저하게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요, 대학 방역 관리 TF가 별도로 구성된다던데, 이게, 그러면은, 대학은 이제 초중, 고등학교는 다르게 좀 관리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초중고등학교는 이제 시도에 교육청이 있어서 교육감 책임하에 운영이 되고 있긴 하지만, 대학의 경우는 별도의 그런 중간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그 대학교육협의회나 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같이 자체적인 그런 협의회하고 저희 교육부하고 같이 TF를 운영해서
방역 관리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같이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 경우는 6월까지 계속 진행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이제 집중 방역을 마치게 되면 또 6월 초까지 그 교육기관 현장 점검단이 운영된다면서요? 그거는 계속해서 이제 운영을 합니다. 1학기 동안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하면서, 가능한 한 등교 수업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등교를 더 확대하기 위한, 일종의 이게 지원 활동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자, 그리고요, 이제 이 코로나19 확산 그 위험도가 높은 곳에 그 소재한 그 대학을 선정해서 진행하신다는 게 그건 또 뭡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점검을 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확인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그 학교에 나가서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게 그 지역의 감염 상황을 아무래도 고려를 해야 될 거고 또 재학생 수가 많은지에 대한 것들이 아마 선정하는 데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주로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많이 실시하게 되고 또 5월 달에는 경남권 대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서울 지역 그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이 학생, 교직원 대상으로 그 코로나19 선제검사 그 시범 운영을 한다.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건? 네, 이게 지금 이제 그 질병관리청이나 각 보건소에는 이제 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이제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선별진료소를 가라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증상이 없긴 하지만 내가 어디 다녀와서 조금 검사받고 싶은데 막상 망설여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아이들인 경우에는 또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러면 이 경우에 아이들에게 이제 선별진료소로 가라고 그러면 이게 잘 안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를 순회하면서 그 검체팀만 운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조기에 그 감염자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질병청하고 협의해서 우선 서울시 교육청에 시범 적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이게? 아마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5월 초쯤에 이제 시작을 하려고 저희들이 이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5월 초니까 뭐 다음 주, 또 다다음 주. 다음 주나 뭐 다음 주 중반이나 이쯤이면 어떻게 시행을 할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진행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 지역을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이걸 하고 그러면 이제 서울 지역 해보시고 다른 지역으로도 이거 확대할 가능성은 그렇습니다. 우선은 현재로 보면 이제 2단계인 지역이 서울, 경기, 인천이 있고 대전이나 울산이나 부산 같은 경우가 이제 2단계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지역이 우선 하고 나서 2단계 지역이든 아니면 이제 1.5단계이지만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저희들이 확대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대도시 주변을 먼저 하고 중심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감염 확산이 좀 그 확산도가 높은 그런 지역으로 이제 선별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학생들도 또는 교직원들도 이걸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본다. 이게 포인트겠네요. 네. 그러면은 사실 무증상 감염자가 이렇게 사실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검체 채취를 하게 되면은 뭐 이걸 신청해서 채취를 받고 그러면 이제 이게 신청하자마자 바로 채취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 검체팀을 어느 정도 운영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씩 다를 텐데요. 아마 초기에는 순회하면서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11개가 있습니다. 그럼 11개에 보통 한 2팀씩을
지금 구성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팀 구성에 따라서 조금 주기는 학교에 가는 주기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스포츠라든지 예술 관련 학원들 대상으로도 이 선제 검사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충분히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이라든지 뭐 필요하다면 학원을 대상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마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부분까지도 아마 고려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 방역 수칙을 사실을 제대로 지키는 거가 일단 뭐 감염 확산 망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학원들에서 방역 수칙 이행을 잘 안 하면 이거 어떻게 조치합니까? 학원도 네네. 지금 똑같습니다. 일반 다중이용 시설과 같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위반된 경우에는 똑같이 처벌을 받는 것은 같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올 초였지 않습니까? 네. 종교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들이요. 뭐 광주, 대전 이쪽에 대한교육시설 방역 지침 이게 지자체들과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이를테면 하고 계십니까? 네. 미인가 대한교육시설의 경우에 이제 지난 한번 이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논란이 돼서 저희가 방역 당국하고 또 교육청과 지자체가 같이 협의해서 이제 방역 수칙이 마련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등교하는 그러니까 등하교하는 형태의 운영되는 경우는 이제 이게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종교시설에서 소모임을 금지하고 있어서 그런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금지시켜서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종일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이제 기숙하는 경우도 대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렇죠. 그 경우는 기숙학원과 같이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방역수칙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 자가 검사 키트 이걸 학교에도 도입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게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게 실행 가능성이라든지 현실성이라든지. 글쎄요, 아마도 어떤 형태든지 검사를 해서 무증상자든 어떤 확진자를 찾아내는다는 데는 뭐 긍정적입니다만은 이제 어떻게 시행하느냐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지금 저희가 방역 수칙은 본인이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선별진료소를 가서 검사를 받아라라고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자가 검사 키트인 경우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본인이 몸에 이상이 있는데 검사받으러 갈 수 없을 때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키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뭐 사용이 검토될 수 있지만 현재는 우선 검사 키트도 시범 우선 적용 허가가 임시로 나 있는 상태이고 그런 부분이 아마 방역 당국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마 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 질문 들어오는 것을 보면요. 이거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초등학생을 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등교 수업을 원하고요. 또 일부 학부모들은 코로나 확산 때문에 등교 수업보다 그냥 원격 수업하는 게 낫지 않냐. 또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이제 부모들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등교 수업할지 아니면 원격할지 이렇게 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혹시? 지금 기본적으로 원격 수업이 어려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는 이제 매일 등교하는 걸 저희들이 원칙으로 해서 등교 수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작년의 경험을 살려서 그래도 학교가 굉장히 안전하다. 그래서 등교는 하는 것이 훨씬 더 아이들의 교육적으로나 건강적인 측면에서 그게 크게 우려되지는 않는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학교에서의 방역 수칙이 철저하게 지켜진다면 가능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특별 방역 주간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정규 수업을 유지시키거나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학교에서 감염 우려를 저희들이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조명현 과장이었습니다. 네, 황보선의 주발사 아침 1분 마치고 잠시 뒤 2부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가상화폐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보선의 주발사 아침 2부 시작합니다. 가상화폐 광풍. 이번엔 3년 전보다 훨씬 거셉니다. 거래소 폐쇄설에 반발이 참 거세죠. 코인 민심이라는 말까지 생겼을 정도고요. 자, 이 민심 달래기 정치권에서는 발등에 불이 돼서 그런지요. 가상화폐 관련 법 제정 움직임 바빠지고 있습니다. 야당 국민의힘 쪽이 여당보다 한 발 빠른 것 같습니다. 자, 관련 법안 발의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의원님 이 시청이 소재하고 있는 연재 출신 이주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의원님 지난 1월에 이미 법률안 발의하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그때 개정안이었죠? 예. 네, 맞아요. 개정을 한다고 제가 내놨죠. 예, 제정안이 아니고 개정안인데. 네네. 주요 내용이 뭡니까? 일단 그 배경으로 볼 때는 17년에서 19년 3년간 자산 거래소 해킹 사고가 9건 정도가 있었는데 그 피해 금액만 해도 약 1,200원 정도가 추산이 되고 있고요. 1,200억이요? 예. 네. 그리고 또 이런 허위 계정을 동원해서 거래량을 늘리고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시세 조정을 하고 이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자산 이용자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3월 25일 날 이제 시행이 됐죠. 또 9월 25일부터 이제 실제 적용이 될 예정인 현행법상 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는 자금 세탁 방지 의무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세 조작이라든가 투기라든가 또 과도한 수수료 다른 이와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었었죠. 한마디로 이제 정부가 좀 방치하고 있는 건데 이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 조종이라든지 자금 세탁 특히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그 안에 그 투자자들 보호하는 그런 내용도 좀 있습니까? 예, 이걸 풀어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래 거래가 상황을 이루는 것처럼 이 서로 짜고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거나 시세 변동을 시켜서 이런 거래 행위를 이렇게 가짜로 일으키는 걸 막고 해킹이나 또 시스템 오류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의 조치를 하게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요. 또 아울러서 이 손해배상 책임이라든가 이로 인한 위반 행위로 얻은 그 손실액을 벌금으로 이렇게 보상하도록 처벌하도록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처벌이 좀 강합니까? 그 보상 같은 게? 처벌이 1년 이상 유기징역을 제가 주장을 해놨고요. 그리고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렇군요. 그 징벌적인 성격도 좀 있군요, 보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 자산 거래소가요. 아직까지는 그 블록체인 있지 않습니까? 블록체인의 어떤 기술 신뢰도 이걸 망가뜨린다 이런 지적이 들리던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을 적용하면 여기에 대해서 보안이 철저하다. 그런 인식을 갖다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이 암호화폐,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이어서 블록체인 기술을 또 의심하게 되고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상 그 블록체인은 정말로 무궁무진하게 적용할 분야가 다양합니다. 이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실생활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서 이 가상자산 분야를 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폄훼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블록체인 얘기 나왔으니까요. 이 의원님 그 지역구가 부산 아닙니까? 네네. 부산이 블록체인 그 규제 자유특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가상화폐 제도화하고 이 관련 시장 이거 활성화하는데 그래도 기반이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네네.
부산이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로 이제 지정이 되면 과연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예. 뭐 이걸 갖다 나열을 하자면 저도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 뭐 예를 들자면, 지난 7월에 이렇게 부동산 집합 투자 이렇게 수익 배분 서비스를 또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고요. 또 데이터 리워드 및 거래 서비스, 또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등 이런 내용들이 선뜻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것은 생소하지만은 금융거래를 특화시킬 수 있는 무궁무진한 이 가능성을 또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또 이 부산이 블록체인 테스트 베드로서 새로운 유형의 금융 중심지로 도약할 가능한 그런 기술로 연구가 이루어질 그런 연구 특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상화폐요. 이게 이제 이제 이 의원님도 발의하셔서 이 법안이 이제 결국은 이제 법에 담겨서 시행되지만 이게 지금 여당에서도 지금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걸 봐서는 아직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법이라든지 제도가 좀 미비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예. 이 법이 지금 여당에서도 개정을 좀 뒤에 내놓고 있고, 지금 우리 당에서도 태스크포스를 또 만들어서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들으셨다시피 금융위원장이 또 이 내재 가치가 없는 화폐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 해서 투자자들을 이렇게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는 말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입법으로 개선이 되지 않게 되면은 이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보호 등에 손을 또 놓게 될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심지어는 또 세금을 걷겠다고 하는 엄포를 놓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가 정비도 안 됐는데 세금을 걷는다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 이 정부가 들어서 이 부동산, 취업 이로 인해 가지고 이생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말인데요. 이렇게 좌절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이 코인 시장에 왜 몰리는지를 좀 이해하는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도 이어지고 있고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런 피해자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TF까지 좀 꾸려서 관련 법안도 더 정비하시고 제도도 마련해야 된다. 특히 이제 가상화폐가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투자자들이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글쎄요, 왜 이렇게 이 시장에 많이 이렇게 몰려들고 있다 보십니까? 2030 세대가 이 투자한 내용을 보면 이 수치를 보더라도 올해 초에 이 투자한 사람들의 한 60% 정도 신규로 한 사람들이 전부 다 2030 세대예요. 근데 이 정부가 이 가상화폐 거래 투기를 이게 투기성 강한 거래라고 엄포만 놓고 이렇게 세금을 물리겠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젊은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 박탈감 뭐라 그럴까요? 왜 내가 가진 걸 규제하느냐 식의 단순한 이 분노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조국 사태를 계기로 이렇게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공정이라는 키워드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월급만 받아도 어느 정도 중산층으로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내 집 마련도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옆에서 투자해서 몇십억, 몇백을 걸어 퇴사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영끌이라는 단어까지 보다시피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젊은 층의 영끌이 이제 부동산에서 주식에서 이 가상화폐 쪽까지 좀 와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요.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성수 위원장도 그랬고 아직 이거는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가상자산이라고 지금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가상화폐 이거를 화폐로 인정하는 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는 이해를 좀 달리 하는 것이 이걸 화폐로 보느냐 안 보느냐 문제에 있어서는 입법이나 그런 전문가 집단에서 논의 끝에 그런 내용이 좀 담겨야 할 내용이고 오히려 가상자산을 화폐나 이런 내용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가상자산이라는 말로 지금 묶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상자산을 화폐로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를 우리가 말한 돈으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통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2030 특히 세대에서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렇게 투자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령 100번 양보해서 이걸 갖다 정상적인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어떤 자산적인 가치로 운영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의 피 끓는 그 아까운 그런 경제적 손실이 저는 없도록 뒷받침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근데 세금은요. 네. 정부가 내년부터 지금 부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예. 이게 사실 이제 투자자들이 이거 뭐 화폐로 인정 안 하면서 세금을 왜 걷느냐 이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예. 이율 배반이다. 그런데 예. 그래 이걸 이제 자산으로 보더라도 꼭 돈이 아니더라도 자산적인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조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이득이라고 보고 세금을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제도가 먼저 정비가 되고 그에 대한 세금에 대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 입법부에서도 여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을 제정을 제대로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여당 쪽도 이제 이 법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여야 간에 이 관련해서 의견 조율이라든지 이렇게 법안 조율하는 거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두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예. 하나는 이걸 이제 화폐로 보지 않고 정말 이 사기로 몰릴 수 있는 그런 행위가 경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고요.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자율이든 강제든 어쨌든 이 가상화폐, 가상자산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공히 똑같은 견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걸 기존에 나와 있는 법이라든가 이걸 잘 보완하고 필요하다면 특별법이라도 제정을 해서 여야가 총치를 모아서 이런 사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특별법 관련해서도 지금 여야 간에 지금 어떤 교환이 좀 있습니까? 의견 조율을 시작은 하지 않았지만은 지금까지 나온 법안들을 개정만으로 해서는 지금 현재 법안들의 어떤 입법 취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목적. 또 뭘 만들려면 거기에 또 부합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로 조정이 필요하다면 저는 특별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가상화폐 법 체계 관련해서요. 제도라든지 좀 잘 갖춰진 나라가 좀 있습니까? 이게? 지금 특히 우리 미국, 일본, 그다음에 싱가포르 등은 입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요. 영국, 스위스, 스웨덴 이런 쪽은 좀 자율 규제. 우리 현재 이곳에 있는 중국이나 인도, 러시아 쪽은 아예 그냥 발행과 유통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하고 유사하게 이제 제도권 편입 노력을 하고 있는 곳이 이제 싱가포르와 일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걸 입법 규제라고 한다는 규제라고 하면 흔히 이렇게 뭘 못하게 하는 그런 말로 들리겠지만은 정말 이 가상화폐로 가상자산으로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입법 내용들, 그런 규제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좀 그러면 그런 싱가포르라든지 일본의 어떤 그런 법 체계에서 좀 우리가 좀 본뜰만한 부분도 있습니까? 보시기에? 거기에서는 특히 이용자 보호 장치, 그러니까 이 가상 자산을 이용을 하고 거래를 하는 이용자들이 보호하는 장치 중에서 특히 이 가상 자산과 일반 은행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실명으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거래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것 갖다 보고하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번 개정안 전에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발의한 법은 이 법에다가 더 해서 그 안에서 또 더 플러스 일어날 수 있는 시세 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까지 지금 염치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되면 또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도 향상이 될 것이고 투자자 보호에도 이렇게 기여할 수 있겠다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 가상화폐를 화폐로 좀 인정을 하고 대신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라든지 투자자 보호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앞으로 이를테면 실제로 이제 어떤 투명성 같은 걸 통해서 맞습니다. 이게 이제 건강하게 어떤 하나의 투자 시장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사의 지금 2분 마치고 잠시 뒤 3부에서는 계속해서 가상화폐 관련해서 김병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